안녕하세요. 네. 김영준 국악원 2026년 3가정 여름방학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준 국악원에서 수능 국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랑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업에 참여하는 이제 강사진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세람 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저의 이력 이런 건 이제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영준 팀장님, 저희 학원에서 이제 내신을 총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박예슬 강사, 그 다음에 강성미 강사, 이렇게 4명의 강사가 팀을 이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2028학년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일단 이제 고3 N수생들을 이제 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2028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접해보셨겠지만 대입 전형이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자극적인 멘트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불안감을 가중시킬 만한 그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멘트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최대한 간결하게 딱 필요한 것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일단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이제 데이터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다, 이제 전문대학교를 가겠다, 이제 어떤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성적을 더 올려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인서울이라고 불리는 혹은 이제 그 바운더리 좀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 다들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실 건데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이제 정시 전형이 조금 줄었다는 거죠. 정시 전형이 줄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이 좀 늘어났는데, 일단 수능에서는 정시 전형에서는 이제 999명 정도가 994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이랑 논술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큰 틀에서 보면 그 2027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보는 학생들과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큰 틀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시 전형을 대비하는 것도 여전히 얼마든지 가능하고, 물론 이제 내신의 중요도가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처럼, 어떤 생기부가 엄청나게 중요해진다거나, 아니면 내신을 못 보면 아예 대학교를 못 가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고, 오히려 2027년이랑 2028년은, 좀 비슷한 맥락에 놓여있다. 이런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입시는, 지역 균형이나, 특별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본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입시는, 크게 따지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그 다음에 수시는 다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정시는 이제 보통 일반 전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일단 수능으로 가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가 줄긴 줄었는데, 서울시에 있는 학교들, 보통 이제 21개 학교 정도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제 주요 학교라고 치는데, 조금 작게 잡으면 이제 15개. 저희가 이제 흔히 서연고, 서성한, 중경미시 이렇게 부르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 중에서 사실 이제 이 4학교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정시 전형이 그렇게 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좀 염두에서 보시고요.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이제 원하시는 답변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 뭐부터 준비해야 하냐,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쓰실 텐데,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읽는 방법과, 학교의 전형은 이제 제가 학교별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했는데, 어쨌건 21개 학교 이외에도, 대학교들이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그 학교들의 전형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면 오히려 더, 혼란감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에서, 그죠? 여기 이제, 표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여기 종합전형이 아니고 이제 교과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교과전형인데, 일단 이제 교과전형은 이제 어느 학교가 좀 유리하냐. 일단 일반고가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이제 줍니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정량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내신을 평가하는 방식이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드리면, 내신을 평가할 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정량평가, 그 다음에 정성평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량평가는 딱 수치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는 이제 그 외의 것들을 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성취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량평가는 네, 일반고에 되게 유리한 전형이다. 네, 그 다음에 정성평가는 네, 특목자사고가 되게 유리하다.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은 일단 교과 전형에서는 네, 정량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네, 대학교에 진학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신이 좀 많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따가 내신 네, 등급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지만 내신이 매우 좋은 학생들이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내신이 나오는 그 등급에 따라서 학교가 거의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내신 위주로 가는 거는 이제 교과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내신이 무조건 뭐 90%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주요 학교 위주로 해서 최저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진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저 학력이 강화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서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러면 네, 수능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서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생기부나 출석, 근데 특히 이제 출석이 이전 입시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서류라는 말이 보이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기 정량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정성평가를 어느 정도 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성실도. 출석을 보겠다. 네. 요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교들은, 네. 내신으로만, 네.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하게 될 텐데, 상위권 학교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최저 학력이나 서류를 보는 학교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상위권 학교에 가려면 내신 플러스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수능의 최저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능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지금 현재 2학년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뀌는 입시 제도하에서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안 좋은 점이 되게 많죠. 이제 네, 이전과 이제 달라지는 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좋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교과 전형이 재학생만 네,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네,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9등급을 5등급으로 환산, 재수생들이 만약에 교과 전형에 들어오면 9등급을 5등급으로 환산하는 그런 네, 좀 약간 까다로운 계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재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줄 거다. 네, 그래서 뭐 현재 고2 학생들인데 내신이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네, 교과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물론 이제 강남이나 서초권에 있는 학교들, 송파구, 네, 아니면 특목 자사에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 외의 학교들에서는 네, 내신이 괜찮은 학생들이라면 네, 그죠, 재학생만 뽑는 전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내신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시에서 이제 종합전형인데요. 네,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정성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정성평가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네, 특목이나 자사,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내신 수치에 비해서 좀 더 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생기부와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기부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생기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생기부가 필요한 등급은 1등급 이상입니다. 1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생기부를 잘 쓰셔야 될 거예요. 네. 특히 이제 1등급 중반, 그러니까 초중반인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해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할 때는 생기부를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외의 학생들은, 네. 생기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컨설팅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 생기부의 중요수를 너무 뻥튀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부는 1등급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종합전형에도 최저 학력을 집어넣는, 네. 최저를 높이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최저가 없어진 학교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최저 학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네. 수능을 잘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종합전형에서, 네. 내신 서류에 최저 학력이 있으면 수능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문제인데, 면접은 이제 서울대는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그냥 구두로 시험을 보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네, 공부를 서울대를 진학하는 게 목표인 학생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면접은 뭐 의대나 아니면 서울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본인의 생기부에 있는 내용 아니면 그냥 뭐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면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3학년 2학기 이후에 대비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3학년 1학기 이후에 뭐 적어도 한 6월, 7월 달 이때 잠깐 준비를 하셔도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잘 따야 되겠죠. 그런데 수시에서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특목이나 자사고에게 좀 기회가 많이 간다.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시 이제 내가 과연 종합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사실 이제 내년에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 뭐 좀 여유가 되신다면 뭐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 보셔도 괜찮은데 어찌됐건 가중치가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등급으로 들어간 학교가 있고 성취도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공통 과목에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쪽이 있고 일반 과목에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쪽이 있고 진로 과목을 넣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이게 학교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니고 가중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시를 준비할 때는 내신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 1등급 이상이라면 생기부도 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 학력이 있다면 최저 학력을 채워야 되니까 수능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전형은 사실 이 수시에서의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교과 전형도 그렇고 종합 전형도 그렇고 수능의 중요도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는 1등급 이상인 학생들에게만 중요하다. 이 정도를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 중에 이제 논술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뭐 논술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가지고 또 뭐 어떤 수능 실력이나 아니면 뭐 내신 성적에 비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가 좀 더 상향이 되어 있을 경우에 사실 이제 뭐 노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인문 논술이나 수리 논술은 많이 아실 테니까 이런 건 뭐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약술형 논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술형 논술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EBS 수능 특강을 가지고 보는 조금 더 학교 시험 스타일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많은 학교들이 약술형 논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글을 쓴다는 거는 어찌됐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평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시험을 치르는 입장, 시험 응시자 입장에서는 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사실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제 약술형 논술은 그냥 짧은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단답형 혹은 아니면 뭐 내신 시험 때 많이 보신 뭐 짧은 문장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답하는 문제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EBS 연계 교재고 내년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이 명쾌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약술형 논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2학년은 약술형 논술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2학년들을 위한, 그러니까 2학년이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EBS 교재가 새로 발간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년에 좀 미리 알아보시다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논술에 최저 학력이 강화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수능도 최저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최저가 없었던 뭐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 지망하려고 하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입시 요강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점수가 얼마나 주어지냐가 중요한데 내신이 30점 만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최근에 다 거의 대부분인데 기본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등급은 30점이고 2등급은 29점이고 기본 점수는 25점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내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뭐 나는 여기에서 손해보는 게 싫다. 그러면 뭐 내신을 잘 보시면 좋겠지만 뭐 뒤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내신이 그래도 3등급 때는 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다른 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역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 전형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정시 전형인데요. 정시 전형은 이제 수능을 위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정시 파이썬 이제 다 끝났다. 수능만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건 어렵다라고 뭐, 내신이 다 반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들여다보시면, 그죠? 대부분의 학교가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점수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의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없는 이만 못하고 뭐 수능 한 문제만도 못한 차이이기 때문에 내신이 정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고려대학교의 어떤 전형, 뭐 아니면 뭐 또 특정 학교들의, 그래서 한두 학교 정도는 정량 평가가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조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다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에 주로 가중치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아시다시피 뭐 사탐, 과탐 둘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계열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기도 한데, 어찌됐건 결론을 좀 말씀드려보면 정시로 진학을 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내신이 조금 중요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중요까지는 아니고 조금 영향을 미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시 전형은 수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기다 얘기를 해보죠. 교과 전형은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저를 맞춰야 된다면 여기에 수능 공부를 미리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교들이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그러니까 그냥 교과 성적에다가 상위권 학교에 한해서 생기부, 상위권 학교에 한해서 수능,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술을 잘 쓰시면 됩니다. 논술을 잘 쓰시면 되고요. 내신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능이고요. 내가 정말 뭐 서울대에 뭐 좋은 학과, 뭐 정시로 뭐 의대를 가려고 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1점, 2점 차이에도 당락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그 미묘한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신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대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대학교를 진학하시려고 하면 일단 내신 점수 잘 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대학교를 진학하시려고 하셔도 내신 성적을 잘 따시면 됩니다. 내신이 좋아야 생기부도 의미가 있는 거고, 생기부만으로 대학교를 가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상위권 학교들도 상위권 학교가 아니라면 생기부 더더욱 그냥 기본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논술도 역시 상위권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능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신은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은 수능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 점수가 굉장히 높고 반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요구가 되는 수능은 대입은 뭐 서울대,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교에서 한두 군데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원래 이 전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만 잘 하셔도 얼마든지 진학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럼 내신은 기본만 한다. 기본만 한다는 건 딱 중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내신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생기부 같은 것도 이제 기본만 한다, 상위권 학교를 가더라도 기본만 한다는 입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냐 아니면 수능이냐, 이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괜히 혼란감을 느끼지 마시고 일단은 내신과 수능에서 점수를 잘 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교과나 종합은 어찌됐건 퍼센테이지가 많고, 특히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21개 학교, 수도권 대학교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제 교과로 진학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내신을 잘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신을 잘 따려고 끝까지 노력해 보시고, 근데 또 내가 원하는 학교랑 내신 점수가 너무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논술이나 수능, 네, 특히 이제 수능 같은 거는 이제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미리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최상위권 학교, 네, 아니면 상위권 학교 등을 좀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찌됐건 수능 최저라는, 네, 장벽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요, 네, 그쵸? 뭐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쵸? 네,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등급이라고 불리는 게 실제로는 네, 얘니까 바로 전년도로 따지면 2등급, 1등급과 2등급을 좀 포괄하는 정도가 되겠죠. 네, 1등급, 2등급 합치면 9등급제에서 11%인데 5등급에서 10%니까 거의 겹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간다라고 치고, 네, 혹은 학종으로 간다고 치면 이건 사실 이제 발표된 자료들이 있는데 일단 환산 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에게 있는 데이터는 이제 9등급제 하에서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5등급에서 내가 이 정도를 맞는다라고 친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학생들이 뭐 제가 잘하는 학생들은 뭐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1에서 2 사이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9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1에서 3등급 사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2.5 정도 되면 이제 그죠? 네, 4등급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2 하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9등급제에서 4등급 뭐 혹은 3등급은 뭐 썩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3등급이라고 말했는데 기본만 한다는 게 네, 실제로는 4등급 대 중반 네, 혹은 후반 네, 정도의 9등급제에서는 그 정도 성격이니까 네, 충분히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 획득할 수 있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시 지원 가능. 네, 그죠. 종합 전형을 가지고 이제 통계를 좀 내본 건데요. 사실 위에 데이터도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여기 과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를 일부러 좀 논란이 될 만한 과는 다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건데, 경기도 진학협의회에서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감안을 하고 계시면 돼요. 네. 5등급제에서 2.17이 나왔을 때, 일단 예측치. 네, 뭐,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마도, 네, 조금 더 널널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2.17로 네. 성적만 갖고 넣으면 이런 학교가 나옵니다. 네. 2.17이면 명지대학교나 경기대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일 경우에 명지대, 뭐, 국제통합학 전공. 네. 종합이면 AI 컴퓨터 공학부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는 거죠. 2.5가 되면, 네. 제가 뭐, 삼육대학교를, 네, 잘 모르긴 하는데, 어찌됐건, 삼육대라는 학교가 튀어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중앙대긴 한데 중앙대에서 거의 최저인 학교입니다. 네, 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뭐 외대에서 자연이라면 뭐 사실 뭐 좀 네,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표를 좀 보시면서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참고용이긴 한데 내신이 네, 적어도 1점대는 돼야 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학종으로 넣어볼 기회가 생긴다. 여기 보시면 대입 70% 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 점수를 맞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체 입학자 중에서 70% 정도에 놓인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컷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네, 그죠? 내신이 조금 더 높은 애들도 여기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네, 요 정도 컷이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네, 내년에 네, 그죠? 뭐 어떤 뭐 재수생도 좀 줄고, 네, 그다음에 뭐 재학생만 뭐 응시할 수 있는 전형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해서 변동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데이터로는 네,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의 내신 등급을 좀 다시 살펴보시고 물론 또 가중치도 다르니까 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이 된다. 네, 그래서 네, 적어도 저등급 이상은 나와 2.17 정도는 나와줘야 서울에 있는 학교를 좀 진학할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능 국어는, 네, 이제, 일단 수능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국어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일단 최근에 나오는 게 수능이 쉬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탐과 가탐에 국한된 거고요. 네. 국어, 수학, 영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는, 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고요. 네. 그래서, 네. 수능이 국어가 쉬워질 리는 없고, 수학이 쉬워질 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과목명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네, 그리고 선택 과목이 바뀌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어의 수능 체제는 바뀐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예시문항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예시문항에 들어있는 문제의 수준이나 어떤, 네, 문제 출제 방식을 봤을 때, 기존의 수능과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그냥 묶음의 정도가 좀 차이가 생겼다. 네. 다만, 기존의 별도의 과목이었던
화법과 그다음에 언어, 문법이거든요. 이 두 과목이 합쳐짐으로써 그다음에 독서라는 파트와 작문이라는 파트가 갑자기 합쳐짐으로써 약간 하이브리드형 그 문제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독서만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독서와 작문을 껴서 푸는 문제랑 작문을 따로 푸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법만 푸는 문제가 있고 문법만 푸는 문제가 있고 화법과 문법을 섞어서 푸는 하이브리드한 문항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다만 여기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독서가 차지하는 문항수가 조금 더 많아요. 문학에 비해서. 그래서 국어가 비문학이 좀 더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언매랑 이제 화작 이렇게 해서 문법을 피해가는 길이 있었지만 이제는 문법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문법을 미리미리 공부해 두는 게 좋겠다. 이제 문법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가 쉬울 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거를 다 잘해야 가는 대입 전형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대신에 내신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려고 하더라도 상위권 학과를 가려고 하면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수능을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수능 100%로 가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 100%로 가는 전형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출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출석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내신 그 성적표를 보겠다는 얘기는 그 성적표에 있는 성적을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반영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이 성적표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을 또 너무 망가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중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적어도 평소에는 내신 공부를 안 하더라도 시험에 닥쳐서는 어느 정도는 내신 공부를 해서 내신 성적표가 뭐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형태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출석 잘 하시고 뭐 당연히 뭐 학폭이나 뭐 이런 뭐 관련 이슈들은 아예 없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그냥 수능만 잘 봐도 충분히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대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가 직전에 이제 여름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이제 내신이 조금 모자란 학생들은 그냥 내신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비해서 내신이 좀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을 한번 고려해 보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내신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수능의 기초가 되는 이제 수업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수능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장 큰 섹션은 이제 독서와 문학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이거저거 다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문학하고 독서만큼은 그래도 어떤 수능의 어떤 기본기는 좀 닦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커리큘럼을 과감히 독서하고 문학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4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역별로 전문 강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스케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역시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에서 비문학 혹은 문학을 읽을 때 학생들이 이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그리고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주제들 위주로 묶어서 그래서 뭐 철학 지문을 2주 동안 열심히 읽어보고 그다음에 법률 지문을 2주 동안 열심히 읽어보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지문을 2주 동안 열심히 읽어보는 것으로 물론 여기 뭐 이외에 뭐 경제 지문도 있고 그렇죠? 뭐 또 다양한 뭐 예술 지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가장 먼저 좀 극복을 해야 되는 파트별로 해갖고 2주 동안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전시가 그다음에 현대시 그다음에 고전소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6주 동안 짧지만 굵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아쉬운 건 이제 독서하고 문학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법을 이제 아무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법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특강으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특강을
그래서 3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시간표를 조금 다양하게 깔아서 네. 이 수업을 듣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특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역별로 네. 의문, 단어, 문장 네. 가장 필요한 문법, 기초 문법 위주로 해서 네. 3주 동안 네. 꼼꼼하게 네.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네. 그리고 심지어 다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독서는 특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이제 경제 지문이 있는데, 경제 지문은 사실 이제 어떤 뭐 글자만 글자만 잘 읽거나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이제 배경 지식이 조금은 갖춰줘야 네, 지문을 좀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2주 동안 네, 이제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네, 그런 네,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6주 동안 수업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제 수능 비문학에서 네, 좀 필요한 것들을 네, 영역별로 골고루 한번 네, 다 읽는 방법이나 뭐 읽는 경험을 충분히 쌓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강을 통해서 이제 경제 지문까지 네,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수업을 통해서 가장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재미없어하는 네,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네, 이렇게 세 개를 잘 배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3주 동안의 특강을 통해서 네, 적어도 2학기 때 혹은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네, 기초적인 문법들을 다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이걸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꼼꼼한 좀 네, 촘촘한 학생 관리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쨌든 국어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휘 테스트가 항상 들어가고요. 네, 교재에 포함되어 있고, 네, 과제집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과제도 매번 수능과 내신과 연관성을 갖는 과제들을 가지고 네, 충분한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공부가 잘 됐는지 테스트가 있을 거고, 네, 성적표는 네, 매주 학생들한테 네, 공지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는 문자로 날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학생들이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얼마든지 네, 충분히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출결 관리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 내신을 해야 하나, 네, 아니면 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네, 충분히 네, 강사들하고 1대1로 다 네, 상담 스케줄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6주라는 어떤 짧은 기간 동안 네, 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6주가 끝나면 이제 또 국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6주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어질 건데 이제 일단 뭐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네, 그 내신 스케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신 네, 수업 시간은 이제 뭐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개강 안내문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간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사실 1학기 때도 있었는데, 네, 정시를 대비하는, 정시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네, 반이 개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두 반이 개설이 되고요. 네. 큰 틀에서 이제 17주입니다. 그래서 17주 동안, 네, 3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네, 봐야 되는, 네, 흔히 요새 이제 기출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런 네, 그래서 수능의 출제 원리와, 그다음에 중요한 기출들을 미리미리 분석하는, 네, 17주 동안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떤 수능과 내신, 네, 국어의 기초를 좀 닦으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네, 내신을 통해서 점수를 더 올리시던가, 아니면 수능 공부를 좀 미리 빠르게 시작해서, 네, 내년에, 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올리실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고, 네, 여름방학 때 학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된 내용은 다 끝났고요. 네. 어찌됐건, 네. 뭐, 입시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단순 명쾌한 거는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든, 수능 성적이 좋든, 혹은 두 개가 다 좋아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게 다 된 다음에 뭐, 생기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논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쵸. 뭐, 다른 과목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뭐, 어떤 입시 요강이 나오더라도 변화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뭐 학교를 고르거나 뭐 효율적인 어떤 그 입시 전략을 짜는 거는 네, 내년이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내신 점수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수능 점수가 부족하다면 네, 그 모든 전략이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네, 차근차근 기초부터 네, 국어 실력을 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죠? 국어는 뭐 돈 주고도 점수를 못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네, 그죠? 국어 공부가 또 네,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조금만 또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네, 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더해지면 또 점수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국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내신이 반영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그렇고, 네, 국어라는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점수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국어를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고,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예체능 관련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특히 이제 예체능에서 대학교를 진학할 때 이제 국어 점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른 뭐 계열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특히 이제 뭐 문과, 특히 이제 뭐 예체능, 네, 국어 더더욱 중요하고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네, 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하실 거라면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네, 뭐 좀 체계적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네, 뭐 학원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네, 강사들이 네,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설명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